37도의 비밀. 오, 카르 스타트. 37도의 비밀의 우카르 스타트는 음, 자, 부신이 고갈되고 만성 이렇게 아드레날린은 인슐린의 반작용을 한다.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로 안내하지만 아드레날린은 세포에서 혈관으로 당분을 말해서 투정 도피 반응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당분과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필요한 세포 내당 균형이 파괴된다. 충분한 당이 세포로 전달되어야 하지만 또한 과다한 당은 세포에서 배출되어야 한다. 아드레날린이 부족하면 당이 세포에 남아있고 세포 내의 과도한 당은 연소 과정을 변환시킨다. 세포는 산소 기반 대사작용이 아니고 반리호 기반의 대사작용을 하게 된다. 의사들은 반리호 기반 대사작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 우리는 바로가 암세포의 분열 비중을 증가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신 고갈로 인해서 만성 아드레날린 부족이 나타나는 것은 세포 변성과 암을 나타내는 경고이다. 37도와 온열 치료는 해독을 돕는다. 결합 조직 또는 세포 내 깊숙이 독성 물질. 혈관은 긴장 상태이고 림프 흐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공급이 최적이 아니라면 독성과 결합 물질이 적절한 곳에 위치하지 않는다. 반대로 조직 혈액 림프관을 따뜻하게 해주면 산소와 음이온 공급을 향상시키고 독소 분해와 결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에 익숙하다.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갈 때에 운동 중에서 땀을 흘릴 때 마사지를 받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때가 있다. 전 세계 의사와 무당들은 이런 효과를 잘 알고 있으며 한증막 마사지, 다른 인공적으로 열을 발산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 최고의 현대적인 치료 방법은 약한 정도에서 뜨거운 정도까지 단계별로 열을 낼 수 있는 적외선 매트이다. 적외선은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는 빛의 형태이다. 적외선 매트는 치료용 열과 또 다른 지속적인 치료와 독성 배출이 가능한 음이온을 결합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37도로 상승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해독의 중요한 단계이다. 328 최적의 시상하부 코어 마이너스 또는 다른 체온 조절 중추는 체온 조절 장기 중에서 갑상선과 부신 외에 시각 시상하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온도를 매우 정확하게 인지한다. 체온 조절 중추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하다. 열 균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검사한 아말감에서 나온 소은, 납, 카드뮴, 백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출된 10,000개 이상의 환경 독소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것이 체온을 떨어뜨린다. 독성 금속은 면역기의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통한 반복 감염에 취약하다. 해독 및 체내에서 이런 중금속 및 농약, 화학물질, 의약품 같은 것들이 이는 제거하는 것이 회복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허브차 몇 잔 마시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해독에는 미분화된 클로렐라 조류와 같은 특별히 조제된 물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앞에서 언급한 것에서 확인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항상 중요한 것은 아말감 또는 팔리듬 치과 치료제와 같은 독성 원천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피하는 것이다. 나는 병원에서 앞에서 언급한 책뿐만 아니라 관련 홈페이지에 세부 내용이 기술된 해당 치료와 제재를 자주 활용한다. 해독 또는 처음부터 독성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2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예상했겠지만 충분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휴식이 해독 과정을 돕는다. 휴식은 신체 정신적으로 도움을 준다. 명상을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몇 년 전 이런 목적을 위해서 파워냅 기력 회복이라는 CD를 제작해서 또 조용한 음량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잠을 잤다라는 거죠. 불충분한 체온은 대사작용을 느리게 하고 이미 너무 낮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장 지방을 보호하도록 한다. 반대로 체온이 최적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신체는 이상적인 체중을 회복한다. 317 환경 독소는 중금속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종류의 금속이 체내 조직에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중금속으로는 납, 카리륨, 비소, 니켈, 팔레듐, 백금, 그리고 특히 높은 독성의 신경독소 수은이 있다. 24시간 이에 치과 지르자 아말감 내의 수은이 조직을 통해서 3.5cm로 이동하고 2에서 3일 내에 뇌까지 갈 수가 있다. 수은이 혈관에 접근하면 체내의 다른 모든 조직과 장기로 이동할 수가 있다. 중금속 잔류물이 종종 뇌줄기, 중추, 신경계, 뼈, 골수, 분비선, 결합조직, 피부, 모발 이런 데도 팔레듐은 사람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고 체온을 낮추는 것을 알려진 중금속이다. 저체온과 우울은 기본이 자주 발생하는 증상 또는 질병의 원인이다. 우울증과 저체온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성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는 체온을 더 낮추고 운동을 더 안 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체온이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백금은 천식과 다른 호흡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악순환이구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은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데 기본 조건이다. 잘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것은 차가운 발열과 앞에서 설명한 전신 저체온증과 관련된 장애가 있다. 자극적인 사회에서 신체 활동이 부족한 생활 습관은 정서적으로 무뎌지거나 가체정이 일어나는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 3, 2, 5 자극과 무딘 감정. 인간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애착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가 있다. 보통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적인 장애의 원인은 이 책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움직임이 적고 스트레스와 전자포로 둘러싸인 환경의 자극적인 삶은 대사작용과 전체적인 체온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좋든 싫든 간에 선천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대사작용을 위해서 충분한 움직임, 맑은 공기에 햇빛을 필요로 하는 수렵 체질이며 이런 것이다.